안녕하세요. 은키텐 아이비오 송현훈입니다. 잘 지내셨죠?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는 오늘 그 평생자립이란 책을 3장을 안내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생자립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책의 파트 3장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위한 나라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큐텐을 만나게 돼서 너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세 번째 파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챕터 5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안트러프러너의 필수 덕목으로 유연성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금 흐름 사분명을 정리하는 그때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의사라는 직업은 어느 사분면에 속할까요? 현금 흐름 사분면의 초판이 발간된 이후 지금까지 같은 질문을 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좌측 하단에 자영업 S를 택합니다. 실제로 S 영역을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정답인데요. 하지만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실제로는 이 네 가지 사분면에 모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의사인데 대학 병원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면 급여자인 S이고, 아니, 봉급자인 E이고, 개인 병원을 개원하면 자영업자, 사업가가 될 것이고, 시스템을 갖춘 종합병원의 이사장이 되어 환자를 상대하지 않는다면 사업가가 되겠죠. 명함상으로는 분명 의사인데 실제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행위 자체는 투자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관련 세미나에서 강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직업에 의존하지 말고 수입원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사분면 좌측의 직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수입원을 늘리는 일은 쉽지 않으나 퇴근 후 시간이나 주말 시간 등의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갖춘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해당 비즈니스를 통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인세 수입을 만들고 그 사업 소득을 종잣돈으로 해서 투자가가 되는 것이 수입의 원천을 다양화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연한 사고는 유연한 관점으로부터. 필자는 회원제 직접 판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안트러프러너의 즉 1인 기업가로서 활발하게 사업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형의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표현이지만 편견으로 인해 오해도 많이 받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대중의 오해와 편견 덕분에 성공의 기회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죠. 어차피 자본주의 경제 체계는 다수가 아닌 소수가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모든 상거래는 점포 판매와 무점포 판매로 나뉘었습니다. 슈퍼, 백화점, 대형 할인 매장 등 말 그대로 점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점포 판매가 됐고 그 밖의 판매 방식은 무점포 판매입니다. 통신 판매, 방문 판매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통신 판매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지방 농민들을 대상으로 카탈로그 판매를 한 것이 기원이라고 하는데요. 방문 판매는 보다 적극적인 무점포 판매 방식이에요. 판매원 혹은 영업사원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견본 제품이나 카탈로그 등을 활용해서 제품을 직접 홍보해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사진은 영화 도어 투 도어의 포스터인데요. 실제 뇌성마비의 장애를 딛고 방문 판매를 통해 식료품, 가정용품, 개인 생활용품 공급업체인 왓킨스사에서 여러 해에 걸쳐 세일즈왕을 해낸 빌 포터의 실화를 담은 전기 영화입니다.
시대에 따라 사업의 형태가 변하고 방법이 변한다 라고 써 있는데요. 빌 포터는 방문 판매업에 종사했지만 단순한 세일즈맨이 아니었습니다. 운전, 배달과 같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즈니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서를 고용하고 나름의 시스템을 갖추면서 사업을 성장시켜가는 현대적 개념으로는 안트러프러너였는데요. 빌 포터가 근무했던 왓슨사는 1970년대 말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데 세일즈맨을 관리하는 영업 관리자들을 소수로 줄이고 레벨 마케팅, 다단계 판매 방식을 도입하는데요. MLM 방식은 회사의 관리를 받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유통을 담당하는 디스트리뷰터로 활동하면서 함께 사업할 동료를 직접 모집해서 리더십을 발휘해 사업을 성장시키고 개인의 매출뿐 아니라 합산된 그룹의 매출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멀티레벨 마케팅을 직역한 다단계 판매는 법률적 용어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학술적 용어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전적 정의는 소비자를 판매자로 삼아 구축한 그물망 조직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가들이 다단계 판매보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반 대중들이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와 불법 피라미드 상수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이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이전 시절에 사업가들을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은 디스트리뷰터, 즉 유통업자였고, 이후에 IBO, 독립사업가로 불렸고, 오늘날 미국에서는 안트러프러너가 대세라고 합니다. 유연한 관점이 유연한 사고를 갖게 하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 시대에 맞는 사업의 기회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흐름 사분면에서 자영업자와 사업가를 구분하는 잣대는 시스템의 유무입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자신의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노동 수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자영업자이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자신의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아도 그 시스템에 의해 비즈니스가 굴러가면 인세 소득을 일으키는 사업자가 되는 것인데요. 너무나 명확하고 깔끔한 정의이지만 이러한 구분은 결과론이라는 점이에요. 현상을 분석하는 잣대는 될 수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분면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똑같이 스몰 비즈니스로 창업을 해서 누군가는 자영업 형태에 머물고 있고 누군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가가 되는 걸까요? 결국 창업을 한 사람의 영향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과 도전과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두려워하고 보통의 자영업자들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길 주저하는데요. 문제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이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이고 현상 유지에 급급한 자영업은 결국 경쟁에서 도태가 되게 됩니다. 사전적 의미로 안트러프러너는 모험적 기업가 혹은 도전적 기업가를 뜻하는데요. 비록 구멍가게로 시작해도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모험적 도전적 기업가 정신으로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침내 시스템을 구축해내고 사업의 노하우를 프랜차이즈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안트러프러너의 DNA 핵심은 확장성입니다. 개인 혹은 집단의 확장을 위한 도전은 필연적으로 충돌을 야기합니다. 때문에 선한 가치와 명분, 그리고 도덕적 윤리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행복과 인류 공영을 위해 전쟁 억제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내 사업과 다른 사람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같은 수준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사업가를 보호하는 기업을 파트너로 한다면 사업 성장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잘 알려지지 않아서 경쟁자가 없는 유명한 시장을 우리는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은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은 이미 레드오션이거나 레드오션화 되어가고 있을 거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 치고 블루오션을 추구하지 않는 이가 누가 있을까요? 문제는 새로운 시장에 먼저 진입해서 블루오션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쟁업체의 등장과 함께 해당 사업이 급속도로 레드오션으로 변하게 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블루오션을 유지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기업은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블루오션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업체가 따라할 수 없는 독점적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레드와 블루를 혼합하면 얻을 수 있는 색인 퍼플로부터 오션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포화 상태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기존의 레드 오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자신만의 새로운 블루 오션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만드는 것을 일컫는데요. 퍼플 오션 전략이라고 함은 블루 오션을 찾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차별화 또는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레드 오션에서 벗어나는 기업 전략을 말합니다. 퍼플 오션 전략을 통해 나만의 블루 오션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사업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사업은 선착순 게임이 아니라 완주 게임이다. 이 비즈니스는 완주하기만 한다면 모두에게 금메달을 걸어주는 완주 게임입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다른 사람의 성적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이룬 실적으로 인정과 보상을 받는 절대평가의 사업이고요. 세 번째, 이 사업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 썸 게임이다. 제한된 파일을 서로 차지하는 제로섬 게임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금방 레드오션을 맞이하게 되는 반면 이 사업은 파이 자체를 키우는 포지티브 썸 게임이기 때문에 선착순의 원리와 상대평가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배 사업가들의 수고로 잘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같은 노력 대비 결과치는 과거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업가들의 공식적인 명칭은 디스트리뷰터였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 상인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2000년대 사업가들의 공식 명칭은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의 약자인 IBO로 바뀌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제품을 유통하는 사람에서 독립사업가로 바뀐 것입니다. 독립사업가라 함은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상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일하는 영업사원과는 일하는 방식과 마인드셋이 전혀 다릅니다. 독립사업가들은 회사와 1대1로 계약을 맺고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제품 생산과 연구개발, 물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제품을 실질적으로 소비하고 판매하는 일을 독립사업가들이 담당합니다. 소비를 장려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훈련 역시 사업가들의 몫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회사와 독립사업가들이 경제의 두 축인 공급망과 소비망을 각각 담당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발생된 매출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IBO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마인드셋은 오너십입니다. 이 사업은 내 사업이다라는 마인드,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인데 자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근로자 마인드로 피동적, 수동적으로 사업에 임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IBO를 1인 CEO 혹은 1인 기업가로 정의한 이유는 일반적인 기업의 사장의 역할, 중간 관리자의 역할, 그리고 사원의 역할을 우리 사업에서는 혼자 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사장이 하는 주된 역할은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에서도 마찬가지 장기, 중기,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것이 1인 CEO 사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의 주된 역할은 하부 조직, 즉 사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1인 기업가에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질문해보면 대부분 고객 관리 혹은 사업 파트너 관리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사장도 중간 관리자도 사원도 나 한 사람인 1인 기업가임을 감안하면 중간 관리자로서의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사원인 나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복장이나 용모와 같이 사업에 임하는 나의 외적 자세는 물론이고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도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내적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장인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수립하고 사원인 내가 얼마만큼 실행하고 달성했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이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모든 역할은 사원의 역할입니다. 우리 사업에서는 제품을 홍보하고 사업의 기회를 알리는 일이 가장 주된 일입니다. 우리는 회사와 1대1 파트너 관계인 독립사업가입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혼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공급망을 확장하는 것이 회사의 몫이고 소비망을 확장하는 것이 사업의 몫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연대를 통해 팀워크로 각자의 사업을 성장시킵니다. IBO의 성장 과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사업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시작한 선배 사업가들과 그들이 구축해 놓은 멘토십 프로그램, 즉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초기 사업자들에게 조언하자면 비즈니스를 배울 때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말을 배우듯 백지 상태에서 멘토와 시스템 안내를 100% 흡수하라는 것입니다. 원본 그대로 받아들여 배우고 현장에서 상황에 맞춰 응용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업 방법입니다. 1인 기업가로서 스스로 해야 하는 일들을 빠르게 숙지해서 진정한 독립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1인 CEO로서의 사장, 중간 관리자, 사원의 역할을 스스로 해내는 단계입니다. 사업에 실무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시연, 프리젠테이션 스킬 등을 집중적으로 연마하여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업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사업가다운 오너십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업은 독립적인 사업이자 동시에 팀워크로 함께 성장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속한 팀에서 제공하는 멘토십 프로그램을 통해 내 사업이 성장하듯 나 역시 팀원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사업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같은 팀 안에서 서로 긍정적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사업은 더 크게 성장합니다. 신뢰 방정식은 회원제 직접 판매를 통해 성공을 꿈꾸는 안트러프러너들의 이 고객 혹은 사업 파트너와 관계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공식인데요. 우리말로 옮기자면 T 신뢰는 C 믿음과 R 예측 가능성, I의 친밀감을 더한 값을 S 자기 중심성으로 나눈다는 공식인데요. 첫 번째 항목인 믿음은 전문성과 정직을 통해 시간 속에 쌓여갑니다. 두 번째, 예측 가능성. 일관성이 있을 때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 상대방이 믿고 의지합니다. 세 번째 요소인 친밀감은 감정적 믿음을 배경으로 합니다. 분자값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도 분모에 해당하는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둘째,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자기 중심성을 낮추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안트러프러너의 성공 열쇠 RRTM. 첫 번째, 리테일링입니다. 리테일은 리와 테일의 합성어인데요. 말 그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적인 구매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업은 제품을 사용하고 만족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에게도 제품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수입이 발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비자에서 사업가로 변모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리크루팅입니다. 직역하면 구인 활동인데요. 리크루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홍보입니다. 마케팅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라면 리크루팅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인데요. 기업의 리크루팅 최종 단계는 갑과 을의 근로계약서 작성이고 해연제 직접 판매 사업의 경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매년 갱신이라는 절차를 통해 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실적제이기 때문에 시간제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는 본질적으로 일의 성격이 달라요. 고객 혹은 사업 명단을 작성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제품 혹은 사업의 기회를 대해 제대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리크루팅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공의 비결은 제품의 전달과 사업 전달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을 줄여서 표현한다면 판매와 후원입니다. 해연제의 직접 판매 사업의 판매가 리테일링이라면 후원은 스폰서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초기 사업가를 발굴하고 그 사업가를 리더로 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스폰서링이라고 합니다. 성공적인 안트러프러너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교육 시스템에서 절대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모든 교육 훈련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안트러프러너로서의 갖춰야 할 각종 지식들을 습득하고 실행에 옮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트레이닝을 받는 사업가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사업가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스폰서링을 구성하는 리크루팅과 교육 훈련이 이 모든 과정에 모티베이션이 함께해야 합니다. 외적 동기부여와 내적 동기유발로 나눌 수 있는데 외적 동기부여는 강의, 책, 음원 등 외부적 자극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적 동기유발은 스스로 동기가 유발되어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동기부여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즈니스 환경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안트러프러너에게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외부적 자극으로 발생하는 동기부여는 지속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티베이션이 또 하나인 내적 동기 유발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Y를 찾고 점검하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를 기억하고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간절한 꿈을 더 선명하게 그려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첫날인 것처럼 오늘 처음 사업을 결단한 사람처럼 오늘이 첫날이야를 외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서 강력한 동기가 유발되어 자발적이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업가로 거듭나면 지금까지와 다른 극적인 사업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적 동기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자력이 형성되어 스폰서링의 전 과정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내적 동기 유발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내적 동기 유발을 통해 극적인 사업 성장을 체험하고 그 경험치가 복제되면 기하급수적인 사업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두 가지만 꼽으라면 지나간 과거와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껄무새라고 하죠. 그때 주식을 사놓을 걸, 그때 코인을 사놓을 걸. 이런 류의 생각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지나간 과거보다 다가올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 사회적,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나 자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5사람의 연봉의 평균이 내 연봉이다라는 말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바꿔야 할 것이 바로 성공 습관을 루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데일리 루틴, 위클리 루틴이 잘 형성되면 그 다음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시간의 빈도와 밀도에 의해 사업의 속도가 결정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자발적, 적극적, 긍정적 변화를 통해 큰 성장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을 최고의 타이밍에 도달해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사업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구슬을 꿰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장래에 보배가 될 구슬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서말의 구슬을 꿰는 일을 순서를 따져보면 꿰는 게 먼저가 아니라 모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현장을 많이 뛰는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의 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 점검인데요. 우리 사업에서 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하는 자기 점검과 멘토가 점검해주는 상담이 있습니다. 자기 점검은 매일매일 사업 활동을 일지를 작성하면서 내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월 초에 가졌던 목표와 계획들이 진행되는 과정과 속도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멘토의 상담이 필요한데요. 멘토는 내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궁극적인 성공의 길을 안내하고 나를 응원하는 최고의 치어리더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성공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 있나요? 여러분의 멘토가 최고의 치어리더입니다.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사실은 자기 점검과 상담은 모두 진행 상황입니다.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상담이라고 했으니 진행 상황이 없으면 점검할 것도 상담할 것도 없습니다. 컨택이 있어야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어야 전달이 있고 전달이 있어야 거절과 승낙도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의 반복 속에서 점검해야 할 사업의 진행 상황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치열하게 뛰면서 처절하게 부딪히고 지칠 때마다 멘토에게 밀착해서 에너지를 충전받고 방향을 제시받아 목표한 바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에서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사업을 만나기 전에 원래 살던 방식으로, 원래 생각하던 대로, 원래 살던 환경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입니다. 우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회귀 본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체적 회귀 본능입니다. 우리 사업의 장점 중 하나가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업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만큼의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시간제 임금을 받는 일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의 직업이 생긴 만큼 당연히 이전에 비해 바쁘고 육체적으로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회귀 본능입니다. 산란을 위해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회귀 본능이 아니라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입니다. 두 번째, 심리적 회귀 본능입니다. 우리 사업은 행동을 하면 쉬워지고 생각을 하면 어려워집니다. 제품에 대한 감동과 사업의 기회를 주변에 전달하다 보면 부정적인 반응을 접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넥스트를 외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위축되어 혼자 생각에 잠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심리적 귀소 본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셋째, 사회적 회귀 본능입니다. 안타깝게도 거절하는 다수의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가까운 지인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분들과 관계 개선을 빌미로 사업의 속도를 늦추거나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그들과 같은 삶의 패턴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을 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회귀 본능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성장 의지입니다. 회귀는 본능으로 하지만 성장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성장 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때 회귀 본능을 압도하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장 의지를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역시 즐겨야 합니다.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고 시스템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성장 가속력이 생겨서 더 이상 회귀 본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모멘텀의 순간입니다. 그때까지 회귀 본능을 압도하는 강력한 성장 의지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의 진정한 사업가는 마니아 소비자입니다. 마니아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전 제품을 애용한다. 둘째, 신제품에 열광한다. 셋째, 적극적으로 자랑한다. 네 번째, 가격에 구애받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마니아 사업가들은 이미 생활화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니아의 세계를 넘어 홀릭의 세계로 들어오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사업에 홀릭하시면 재정적 성공뿐만 아니라 건강, 미용, 정서 등 삶의 전반에 걸쳐서 유익한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단순히 열심히 혹은 집중해서 정도가 아니라 몰입의 경지로 사업을 끌어올린다면 당신의 비즈니스는 상상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투자하시라. 변동성이 없는 우상향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미래 예측이 가능한 안전자산이 바로 우리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전업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퇴근 후 시간, 주말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봅시다. 작은 변화와 반복 속에서 복제와 축적이 일어나고 사업이 성장해서 안전자산이 쌓여갈수록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는 시간과 돈, 라이프와 스타일이 모두 풍요로워지실 것입니다. 바른 소통과 진정성 있는 공감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사업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페셔널한 사업가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소통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통은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소통은 보다 빈번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소통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을 경제활동으로 승화시킨 사업이 우리 사업입니다. 본성에 충실하면서 시간과 재정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원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플랜입니다. 사업 활동의 핵심인 판매와 후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 활동을 데일리 루틴과 위클리 루틴으로 실천한다면 복제와 축적을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인정과 보상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갈대가 아닌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도 한자리에 꿋꿋이 서서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에게 올바른 항로를 제시하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사업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신념의 불빛을 환하게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등대가 지나치게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박이 무사히 입항을 마치면 하선한 승객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등대가 아무리 화려한들 그 주변에 계속 머물러 있는 승객은 없습니다. 잠재적 사업가들의 꿈의 세계에 성공 세계로 안내하는 일이 우리 사업가들의 사명입니다. 더 크게 사업의 비전을 보시고 사업을 결단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전파하는 등대와 같은 사업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가슴 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심장에 뜨거운 피가 용솟 숨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학력도 무관합니다. 현재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도 심지어 실직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 사업을 통해 가슴 뛰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뛰는 비전을 나누는 삶을 통해 더 큰 보람과 행복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인쇄적 수입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전한 사업이 우리 사업입니다. 매달 평생 증가하고 상속까지 가능한 우리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을 쌓아가며 삶의 변수들이 점차 사라지고 돌발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업은 나와 내 가족의 오늘과 내일을 지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삶의 변수들을 통제하고 전생애에 걸쳐 주도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명확한 Y와 시스템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중심이 점점 더 커져서 더 큰 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만 소비하는 소비자도 신념이 있는 사업가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똑같은 제품도 누가 전달하냐에 따른 다른 가치를 발휘합니다. 사업가라면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어떤 리더, 어떤 멘토가 되고 어떤 그룹을 키우기 원하는가? 흔들리는 나뭇가지에는 새가 둥지를 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명확하고 간절한 Y와 시스템의 중심에 굳건히 서서 단단한 중심을 잡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3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성현은 사장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멋진 강의였던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 사업의 형태가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현금 흐름 타분면에 우리가, 이제 그 우측 부분으로 가야 되는 비즈니스와 I 분면으로 가야 된다는 사업의 그 비전, 또 우리가 또 이 사업은 윈윈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공급망을 형성해주고, 개인들은 사업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너무너무 쏙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진 강의였죠. 사장님들의 정말 사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어, 그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강의를 해주신 성현은 사장님께 멋진 댓글, 감사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